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작아지는 원리가 윤곽수술을 시행했을 때와 양악수술을 시행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워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 길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양악수술을 시행하면 얼굴 길이가 위턱에서도 짧아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위치아가 상방으로 이동했는데요, 한 3.16mm 정도 상방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6mm 정도 얼굴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래턱 자체가 후방으로 한 9.7mm 정도 후방으로 이동했네요. 이처럼 양악수술을 시행하면 아래턱의 회전에 의해서도 짧아지고 또 턱끝 축소술을 추가해서도 짧아질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턱끝 T 절골술을 통해서 갸름하게만 하고 턱 자체의 길이를 짧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길이가 대략 6mm 정도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 얼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보시면은 아랫입술이 두껍고 또 입꼬리가 수평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양악수술을 시행하셨는데요. 양악수술을 통해 아랫입술이 보다 얇아지고 입꼬리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보다 인상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악수술 시행하면은 불가피하게 이중턱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턱이 생겼는지 CT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술전 턱 연조직의 위치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중턱이 더 생기지는 않았죠. 물론 이중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 모습을 보도록 하죠. 양악수술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윤곽수술을 통해서도 턱끝과 하악 부위가 전체적으로 갸름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광대 부위도 축소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정면에서 봤을 때 옆광대 부위가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이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래턱도 전체적으로 짧아지면서 갸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입술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를 보면은 실제로는 턱끝 축소술을 통해 가지고 길이 자체를 짧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면에서 본 모습은 짧아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턱끝 회전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위치아가 상방으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턱끝 회전술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길이가 대략 6mm 정도 짧아진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반면에 윤곽수술을 통하여 얼굴 길이를 짧게 하는 경우는 턱끝 축소술을 통해서만 길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술을 시행한 분의 CT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결과 수직적으로는 대략 4.8mm 정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대략 5.7mm 정도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아지고 후방으로 이동했고요. 정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짧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환자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사각턱과 턱끝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보다 갸름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모습에서는 턱끝이 앞으로 나온 게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술 전에 비해 가지고 아래턱이 이렇게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처럼 턱끝만 돌출된 분이라면 턱끝 축소술을 포함한 윤곽수술로도 외모 개선 효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턱끝이 돌출된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턱끝이 돌출되지 않은 경우에 이 턱끝 후퇴술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심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턱끝 후퇴술을 했는데 심미적인 불만족으로 양악수술을 시행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양악수술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턱을 후방으로 보낸 다음에 오히려 턱끝 부분은 살짝 전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미적인 턱 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과 턱끝 사이에 살짝 고랑이 들어가는 S라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분처럼 턱끝 후퇴술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술과 턱끝 사이가 밋밋해 보이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악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S라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턱을 전체적으로 후퇴시킨 다음에 오히려 턱끝은 살짝 전진시키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도
턱 밑살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자분 턱이 이렇게 후방으로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중턱이 생기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중턱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중턱 생기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중턱 너무 걱정하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얼굴폭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악 수술을 시행하면 하악지의 각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악지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위가 하악지입니다. 양악 수술을 하면 이 부위가 내측으로 회전하여 정면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원래 하악지의 위치는 여기였는데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만큼, 오른쪽은 5mm 정도, 그리고 왼쪽은 4.5mm 정도 내측으로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슬라이드를 보면은 신경관까지의 위치가 한 폭이 3.1mm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악지 내측 회전을 통해 가지고 신경관의 위치보다 더 많은 양의 폭 축소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줄골이 두꺼운 분은 양악 수술만큼 폭을 축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윤곽 수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자, 이분도 보시면은 5mm 정도 폭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왼쪽은 한 3m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랑 비교해서 오른쪽은 크게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렇게 피줄골이 두꺼운 분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피줄골이 두껍다는 것은 바깥쪽 뼈에서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은 충분히 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축소 효과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양악 수술을 한 경우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양악 수술을 한 경우랑 윤곽 수술을 했을 때 특히 목 주변 연 조직의 변화 양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악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래 부위에서도 얼굴이 이런 식으로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목 주변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래턱 자체를 위로 움직이거나 상방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뼈 절제하는 부위에 맞춰 가지고 폭이 연조직이 축소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윤곽 수술을 한 경우랑 양악 수술을 비교한 경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양악 수술을 시행한 경우고요. 이 경우는 수직적으로도 짧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윤곽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수직적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폭이 줄어드는 양도 양악 수술에 비해서는 좀 적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악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혀의 위치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혀 아래에 턱 밑살이 있죠? 근데 혀가 위로 이동하니까 턱 밑살도 따라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양악 수술을 시행하면은 교환면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교환면이 이동한다는 것은 아래턱이 수직적으로 상방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하지만 윤곽 수술을 하면은 치아의 위치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턱 밑살의 축소 효과를 특별히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양악 수술을 시행하면은 그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악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교환면이 상방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윤곽 수술을 시행했을 때 얼굴이 전반적으로 작아졌죠. 하지만 수직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악 수술의 경우 많이 절제하고 많이 이동시킨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중턱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사선 사진에 있는 환자분을 윤곽 수술만 시행한다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로 친 부위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방에 있는 살 아니면 뼈에 의해 가지고 턱 밑살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란색처럼 축소가 된다 그러면은 안 보였던 살이 보이게 되겠죠. 이걸 이제 환자분들이 이중턱이 생긴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분도 이렇게 얼굴 길이가 많이 짧아졌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중턱 특별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면에서도 볼까요? 이만큼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중턱 특별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상하순의 위치 관계라든지 아니면 입술의 비대칭 개선 등은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